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 매일 밤 별과 달을 보며 우주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자 화천에 자리한 천문대 연구원. 별을 사랑한 또 한 사람의 보통의 존재죠. 밤중 어딘가 소녀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작은 별의 잠꼬대일 거야. 밤중 어딘가 소년의 고백 소리가 들려오면 그건 작은 별의 뒤척임. 안녕하세요. 저는 화천 조경철 천문대 송정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같은 모양의 빛깔이 떠다니지. 좀 공기 같은 존재? 힐링이 되는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천문대 근무하면서 제일 가졌던 큰 딜레마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게 제 최대 취미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예전부터 계속 그랬었는데 이게 덕업일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애증의 취미가 아직까지는 천체 사진이고 천체 관측이고 별 보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꼭 있어야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좀 봐줄만은 한가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둘러보면 모든 하늘은 그렇게 날 향해 있다죠. 하늘을 벗삼아 덕업일체를 이룬 주인공 정우 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불구불 비탈진 산길을 올라야 비로소 닿는 곳. 해발 1010m 광덕산 정상에 자리한 천문대가 오늘의 주인공 정우 씨의 일터입니다. 출근하자마자 분주히 움직이는 이 사람이 바로 정우 씨입니다. 일상의 시작을 알리듯 둥근 지붕을 열면 각종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하늘의 별과 달을 보는 관측 장비들이죠. 곧이어 정우 씨는 하늘의 변화를 살피는데요. 기상 상황이야말로 천문대 일정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 날씨가 어떨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도 구름 한 점 없는데 이게 밤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날씨 상황 보고 저희가 이따 밤에 관측이 될지 안 될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을 체크했다면 관측 장비들을 점검하는데요. 작동을 잘하는지 관람객들의 관측에 문제는 없는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죠. 출근과 함께 정우 씨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인데요. 일단은 와서 예약 업무 같은 걸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 상태가 어떤지 기상청 들어가서 기상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시작을 마친 정우 씨는 틈틈이 하늘 사진도 찍고 있는데요. 갑자기 밖으로 나온 정우 씨, 무언가 발견하기라도 한 걸까요? 아까 홍ям을 봤을 때 꽤 큰 게 있어가지고 보통 저희가 큰 거 있으면 사진을 좀 찍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큰 홍ям이 있어서 지금 사진을 좀 찍고 있습니다. 하늘의 변화를 관측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일은 정우 씨가 맡고 있는 또 다른 업무 중 하나입니다. 태양의 가장자리에서 분출되는 홍염은 정우 씨가 이날 촬영한 사진 속에서 특유의 불꽃 모양을 띠며 또 하나의 사진으로 기록됐는데요. 그날 오후 관람객들을 맞기 전 정우 씨는 각종 업무며 관람 해설을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관람객들이 주로 방문하는 시간은 저녁에 집중되기 때문이죠.
천문대에서는 이제 관람 해설이 주된 업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시민 천문대 겸 이제 공립 천문대이기 때문에 다수의 관람객분들이 오셨을 때 그거에 관련된 해설을 해드리는 게 제일 주된 업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새 저녁 관람 시간이 가까워지고 직원들은 틈새를 이용해 식사를 하는데요. 산 정상에 자리한 천문대 특성상 직원들은 이렇게 천문대 안에서 식사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어제 가장 따뜻했던 날씨라고. 어제 엄청 따뜻했는데. 지금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진짜 따뜻해. 날씨 진짜 따뜻해요. 파카 안 입어도 될 것 같은데? 여느 직장인들처럼 친목을 나누고 지친 몸을 쉬어가는 꿀맛 같은 시간. 하지만 산 정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힘들지는 않을까요? 답답한 거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차라리 이렇게 한적한 곳에 있으면 좀 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뭔가 한적하면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관람객분들이 많이 오실 땐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한적하다, 뭐 약간 좀 외롭다? 그거는 못 느껴본 것 같아요. 하루의 대부분을 천문대에서 근무하지만 정호 씨는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틈틈이 기상 체크며 하늘 사진을 찍는 것은 물론 천문학 공부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그의 열정들은 어릴 때부터 키워온 꿈에서 시작되었다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별 보는 걸 정말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천문학을 제가 공부를 해서 천문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취미로 놔두자 해서 이제 그 취미가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천문대까지 오게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때는 좌절을 맛보았지만 정호 씨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곁에 두고 함께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천체 관측을 이어가며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온 정호 씨는 그동안 촬영했던 사진들을 모아 의미 있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2021년 자신의 이름을 건 천체 사진 전시회를 연 것인데요. 그럼 정호 씨가 찍은 천체 사진들 잠시 만나볼까요? 많이 뿌듯했죠. 그리고 뭔가 확실히 사진은 이제 액자로 좀 인화를 해봐야 안다고 해서 그때 또 많이 공부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야 되는 방향도 조금 그때 좀 공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새 천문대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천문대 안에는 별을 보러 온 관람객들이 관측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관측 시작합니다. 정호 씨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는 관람객들. 관측 장소로 올라가면 정호 씨는 관람객들의 밤하늘 관측을 돕고 해설을 하는데요. 하늘 모습을 설명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고요. 야간은 하고 주간 해설 제가 좀 관람 포인트가 좀 다른데, 이제 천체 관측에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베이스된 이제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거하고 이제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셨을 때 그 관람객분들께서 어떤 거 더 궁금해하시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더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자, 달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밝은 별 하나가 있어요. 자, 원래 달이 없었다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보일 텐데, 자, 여기가 황소의 얼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면 뿔 하나, 짝대기 하나 그어주시면 뿔 하나 해서 이렇게가 황소의 뿔 2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별자리에 레이저를 쏘며 친절한 설명을 이어가는 정호 씨. 그래서일까요? 정호 씨를 기억하고 천문대를 다시 찾는 관람객도 많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셔서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때 관람 해설이 정말 좋아가지고 지인분들을 모시고 같이 와서 이제 왔다 그러면은 그때 좀 뿌듯함을 좀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초등학생 애들, 이제 꿈나무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 이제 그때 조금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천체 촬영의 하이라이트는
어두운 밤에 이루어지겠죠. 관람객들이 뜸한 틈을 타 정호 씨는 다시 관측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요즘 중요한 혜성을 관측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폰스 브룩 혜성이라고 지금 한창 밝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밝은 혜성은 솔직히 조금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이런 대표적인 혜성 밝은 애들이 2개가 와요. 얘 포함해서. 그래서 망원경으로 지금 보면은 그냥 뿌연 정도만 보이는데 걔도 훨씬 더 밝은 뿌연 정도까지 보일 것 같습니다. 밤하늘에서는 수많은 별과 행성이 다채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정우 씨는 천체 사진 한 장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천체 사진 작가로 정우 씨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사진의 품질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초점이 얼만큼 잘 맞았는지가 제일 크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뭘 찍을 거냐에 대한 그 확고한 그런 것도 좀 있고, 일단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예전 같아 처음에 찍었을 때는 한두 시간 찍고 그냥 사진 찍었네 했는데, 이제는 한두 시간이 아니고 그냥 몇십 시간씩 찍어야 되는 것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계속 이제 사진 데이터를 모으는 그 작업이 좀 인내고, 그리고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은 사진이 결국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결국 한 장에 완성된 천체 사진은 사진을 찍는 사람의 열정과 시간, 그리고 인내를 통한 기다림의 미학인 셈인데요. 정우 씨의 사진들도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숱한 밤, 정우 씨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다음 날, 천문대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우 씨는 이날도 집에 가지 못하고 천문대에서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당직실 겸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잠을 잘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일 끝나고 여기 가서 자고, 그리고 저기 이제 샤워하는 공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낸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우 씨는 천문대에서 대부분의 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밤하늘 관측도 해야 하고요. 높은 곳에 자리한 천문대 위치 때문이랍니다. 일단 천문대가 이게 지금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갑자기 무슨 일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집이 좀 멀다 보니까 출퇴근하기가 좀 그래서 여기서 상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 오후, 정우 씨는 그동안 촬영했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일반 사진과 천체 사진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고요? 제일 큰 차이가 이게 한 장처럼 보이시는데 이게 여러 장이 합쳐져 가지고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어두운 천체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여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소모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사진을 나눠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진을 합쳐서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다른 사진하고 이 천체 사진에서 제일 큰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향한 시선을 멈추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정우 씨.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에도 그가 지금의 일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다림 끝에 맞는 보람의 순간 때문이죠. 제 최대 취미가 이 천체 관측이고 천체 사진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찍으면서 정말 사진이 정말 잘 나왔을 때는 힐링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진 카메라가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처음 했을 때는 안 찍혔던 게 이제는 좀 찍히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신기함도 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천문대에 다시 저녁이 찾아오고 별을 사랑하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가수 민지 씨가 천문대를 찾았는데요. 민지 씨도 천체 사진이 신기한 듯 주인공의 설명을 집중해 듣고 있네요. 송나라의 기록에서 나온 그 초신성인데, 이게 별이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인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은 크게 인화를 하기도 했는데 오리온 자리에 이제 밑에 부분, 하반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총 33시간을 투자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마 제가 한 5일 정도 밤새 사진을 걸어놔서 이렇게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이 빨간색은 사진상에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도 이렇게 눈에 보여요? 아쉽게도 실제로 이렇게 보이면 참 좋겠는데 사진으로만 카메라로만 이렇게 담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붉은색은 이제 전리수소라고 해가지고 수소가 그 전리수소의 알파선이 방출하는 색깔이 이게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거고요. 천문대에 왔으니 민지 씨도 밤하늘을 관측해 보는데요. 한동안 별빛 감상을 즐긴 민지 씨. 이제 별빛 조명 아래에서 주인공을 위한 공연을 시작해 봅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의미 없지 오늘은 오랜만에 네 생각을 하는 날이야 일부러 너와 내가 담겨있는 노래를 찾아 오늘은 슬프거나 우울해도 괜찮은 맘이야 어차피 밤이 다 지나가면은 별 수도 없이 난 또 한동안은 너 잊고 살 테니까 내 가슴 속에만 품고 살아갈 테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별의미 없지 우산 속에 숨어서 네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봤어 이렇게 밤하늘을 직접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좀 어려운지 그런 점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점은 일단은 별 볼 때 확실히 많이 못 담은 사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저한테 많은 흥미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힘든 거 약간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게 제일 큰 취미이다 보니까 이 취미를 못하면은 사실 조금 벙찔 때도 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딴 거를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좀 딴 거를 하면서 지내긴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됐어서 살짝 힘들었었던 적은 있었어요. 가끔은 좀 심심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한적한 곳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북적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풍경 보면서 있는 게 가끔 좋아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선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선물? 네. 선물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편지인데요. 아하, 네. 네. 편지 누가 쓴지는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아는 누군가가 네네. 편지를 선물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송정우 작가님께 정말 어렵게 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벌써 알게 된 지도 몇 년이 훌쩍 지났네요. 바람이 무척 차갑던 겨울에 처음 만났었죠? 지금도 생각납니다. 보아하니 차림새부터가 진짜 별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당시 저는 멍한 표정으로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퇴근하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청명한 하늘이었기에 장비를 세팅하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무척 즐거웠던 2018년 겨울밤. 한없이 즐거웠던 기억이라 도저히 잊지 못합니다. 해가 가며 점점 함께 다양한 일을 해가며 송 작가님과 점점 친해졌었죠. 쌤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사과폰을 쓰는 삼성이다 라는 말장난을 하며 우스갯소리를 나눴고요. 편지를 쓰는 지금도 즐거운 기억만 나네요. 미리 작가님을 알지 못한 게 아쉬울 뿐입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학 교육팀장으로부터. 감동 있죠? 저희 여기 이렇게 출연하신 분들이 이렇게 편지를 네네네. 이렇게 선물 받으시고 카메라를 보고 약간 영상 편지로 답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네. 그럼 정훈 씨의 답장도 들어볼까요? 최순학 교육팀장님께 이렇게 좋은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동적인 문구를 써줘가지고 저도 항상 즐거운 기억만 있었는데 그 즐거운 기억이 더 이렇게 배가 돼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승승장구하는 그런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곡은 교육팀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네. 네. 무슨 노래인지 기대가 되네요, 아주. 팀장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술 한잔 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은 넘쳐요. 눈치 없는 여자라 생각해도 좋아요.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을 뿐 괜찮다면 나와요. 우리의 사랑이 뜨겁던 우리의 사랑을 키웠던 그 집에서 먼저 한잔했어요. 조금 취했나봐요. 그대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 그대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듯이 따뜻했던 국물도 점점 식어가네요. 한 잔 더 하고 이제 난 일어날래요. 비틀대는 내 모습 보기 싫어질까봐 오늘따라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난 그냥 편하게 그대와 한잔하고 싶었죠. 앞으로의 꿈은 사진을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되게 잘 찍는 거가 목표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사진이란 거 자체가 이제 워낙 어려운 분야이기도 해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좀 다가올 수 있게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자꾸 눈물이 나요. 술잔 속에 눈물이 마음속엔 그대가 흘러넘치잖아. 그대 가슴에 안겨 그대 가슴에 쓰러져.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